저번 시간 삼행, 사정, 사고, 글자를 마무리하였고 오늘은 육친론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육친은 나를 포함한 비, 식, 재, 관, 인을 육친이라 이야기합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설명에 앞서 흔히 보이는 명리 고서에 육친의 정의는 육친이란 원래 부, 모, 형, 제, 처, 자를 말하는데 사주에서 일간을 위주로 본 각 간지, 천간, 지지의 관계를 말하며 육신은 나와 동격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6가지를 뜻합니다. 라고 설명들이 비슷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초보학자 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굳이 정의 자체는 무시하시고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육친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 육친을 들어가기 앞서 일단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주에 나타난 반응은 주인공 혼자서 모두 체감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모두 성립을 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과학적 용어를 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과학적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명리학에 접목을 시킨다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흔히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문제가 되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동일사주 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보여지며 문제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보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한날 한시에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주가 이렇게 다른 양상이 보일 수가 있을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이런 동일 사주팔자를 보게 된다면 초보학자, 현장술사 등등 분들은 여러가지 양상이 보이지만 흔히 보이는 양상은 변명하듯이 환경적인 요소이다 또는 공부를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주에 접목을 시켜 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보기보다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과 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으로 다시 의논을 해보죠. 육친, 비식재간인 설명에서 생물학적, 사회 정치적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설명하지 않는 상태이니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사주에 나타난 반응은 주인공 혼자서 모두 체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육친 중 재성에 해당을 합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여자, 재성은 남녀 불문하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돈, 일의 결과, 건강,
이 재성이라는 글자를 한나라시에 태어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도 똑같은 컵에 똑같은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컵에 든 물의 질량은 똑같은데 사회적 성분으로 쓰는지 생물학적인 성분으로 쓰는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재성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재성에 대한 총 질량에서 몇 %의 물의 양을 소비하였기에 질량 보존의 법칙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처복을 누리지 못한다든지 스스로 어떠한 성취를 이뤄내지 못한다든지 하는 상대적인 손실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은 좋은 부인을 만나 자수성가하는 삶을 만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제가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여 설명을 하면 대다수 분들은 별 생각 없이 팔자를 보고 생물학적인 부친떡을 못 보았으니 사회적으로 일의 결과, 건강 등등으로 좋을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인 거죠. 애초에 쓸 수 있는 질량 자체도 없는데, 즉 컵에 든 물도 없는데 여기서 부친떡이네, 사회적 성공 덕이네, 건강이네 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주에 나타난 반응은 주인공 혼자서 모두 체감하지 않을 뿐더러 혼자서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쓸 수 있는 좋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나만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하여 풀이를 하는가? 오늘은 육친을 들어가기에 앞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에 차츰 추후 학습을 통해 더 깊고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것은 육친은 생물학적과 사회 정치적이 있다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하여 생물학적으로 쓸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쓸 경우 상대적으로 생물학적인 부분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더 복잡한 말은 있지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비식재간인 육친에서 설명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겁 설명에 대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